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9강 제5편 주택법의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3. 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종합계획은 두 개로 나뉩니다. 크게 하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주택종합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종합계획. 자, 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사람은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왜 수립을 하면 국민의 주거 안정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7가지 사안,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 및 기본 방향, 그런 것 포함해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자, 이 주택종합계획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매년 세우는 거, 연도별 계획이라고 해요.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10년 단위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도별 계획의 수립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택종합계획 수립할 때 제일 먼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계획서 제출 요청.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냥 수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될,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될 소관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응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12월 말까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될 소관별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관별 계획서를 갖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이렇게 해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 연도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지체 없이 계획서 제출하라고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을. 이렇게 해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좀 보면, 주택종합계획. 자, 이 주택종합계획 역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연도별이죠. 매년.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 계획이 있으면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바로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전제로 이 시도 주택종합계획 자체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한 주택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에 의거해서 수립을 하고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도별이나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면 수립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국토해양부 장관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국장에게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다음은 이제 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의 건설 등이라는 것은 주택 건설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요거는 이
20세대나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먼저 주택 건설 사업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예요. 사업자. 주택 건설하는 사업자. 이 주택 건설 사업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는데, 첫째는 등록한 사업자예요. 등록 사업자. 그리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비등록 사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등록 사업자. 먼저 등록 사업자는 누구냐면 국토해양부 장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사업자들이에요.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주택 건설하려는 사람하고 또는 이제 대지 조성 사업하려는 사람으로 둘로 나뉘어요. 주택 건설 사업자하고 대지 조성 사업자로 나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주택 건설하면 다 국장이 하냐? 그건 이제 개인이 자기 주택 할 수도 있잖아요. 한두 채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택 건설하는 경우 무조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연간 1년간이에요.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호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라고 했으니까 20세대 이상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되는 거고, 대지 같은 경우는 몇 제곱미터냐면, 대지 같은 경우는 1만 연간, 역시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등록 사업자고, 비등록 사업자는 이런 구애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알아요. 국가. 공적인 단체들이 주로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지자체.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공사 중에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가 있어요. 토지라. 이게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토지주택공사. 옛날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따로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어. 그리고 예들도 CI 작업에서 LH라고 표현하죠. 랜드하고 하우징. 토지주택공사 LH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지방공사,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그리고 네 번째는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익법인. 끝으로 다섯 번째,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 근데 주택조합은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주택조합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등록사업자하고 연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주체가 나와요. 자, 이 둘 외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공동사업 주체가 나옵니다. 공동사업 주체. 자, 이 건설사업자가 일단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이런 게 다 사업 주체.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사업 주체. 크게 두 개가 있고, 이건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사업 주체. 내용을 보면 압니다.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하고 플러스 여기는 등록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본인들만 할 수는 없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등록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주택조합. 여기 말하는 이 주택조합하고 또 등록사업자가 연합을 합니다. 근데 이 등록사업자에는 등록사업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세 개도 포함이 돼요. 비등록사업자 중에서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주택조합하고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 사람을 고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들.
자, 이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사업주택도 꾸릴 수 있다. 주의할 것 주택조합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해당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사업자든 비등록사업자든 아니면 공동사업주체든 대부분은 이 공동사업주체들이 일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조합 요 경우가 제일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대단지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는 주택조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소규모로 하더라도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조합이 주택사업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택건설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시행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건설사업 시행. 자, 건설사업, 주택을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해? 먼저 땅이 필요해. 땅.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건설대지라고 그래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그러잖아요. 주택건설대지. 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확보해야죠. 요 주택건설대지에 뭘 확보한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있으니까 주로 주택조합하고 그 등록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주체들이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으면 사업을 자기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든 대지종송 사업을 하든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야 돼요. 계획을 짜서 그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뭐라 그런다?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그래요. 사업 계획의 승인. 요 절차를 거치면 그리고 나서 착공을 하는 거예요. 착공. 공사에 착수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주택의 건설 과정은 이래요. 그 분양하고 분양되면 관리하고 이제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요 순서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하는데 주택건설 사업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최초로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전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전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근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100분의 80이니까 80%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용 권한, 소유권이어도 되고 지상권이어도 됩니다. 토지 임차권도 되고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요 20%, 나머지 20%는 이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예요. 매도.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에게 매도하시오! 할 수 있는 청구 대상인 경우에 80%만 확보해도 가능하다. 소유권은 모두 확보했어도. 두 번째는 그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 사용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을 때 가능합니다.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주로 지상권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는 공공단체.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그리고 지방공사, 국지한지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가능합니다. 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가능한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가능한 경우. 근데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교재에 나왔으니까
교재 있는 걸 꼭 한 번씩 숙독해 주실 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계획의 승인인데, 이 사업계획의 승인은 뭐 연간 19세대 또는 19호 미만으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람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상이 있어요, 대상. 아까 등록사업자 등록하는 등록사업자 대상하고 사업주체하고 똑같아요. 내용을 보면 연간 20호 이상의 20호 이상 또는 20세대 연간자 빼고 바로 지금 당장 어떤 주택사업을 할 때 그 주택사업의 규모가 20호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에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단 대지조성이죠. 대지조성 사업이에요.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짜갖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인 승인권자하고 예외적인 승인권자가 있어요. 자, 원칙과 예외로 나뉘어요. 승인권자를 얘기해. 누가 승인을 하냐? 예외. 원칙은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예요. 시군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예외는 국장. 자, 이제 원칙적인 것도 또 둘로 나뉩니다. 다 어떻게 나뉘냐면 그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의 그 해당 대지 면적, 땅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자,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하고 그 미만인 경우로 나뉘어요. 미만.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예요. 자, 이럴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해당이 되고 10만 제곱미터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군 구청장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원칙적인 승인권자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있는데 국토해양부 장관 같은 경우는 딱 4가지 경우에 그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에는 무조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국가가 시행하거나 한국토지공사 랜드하우징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규모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중에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곳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장이 고시하는 이 지역에서 할 때, 그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 계획을 짜갖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지역 균형 개발 해소 차원에서 지역 균형 개발 또는 이제 광역적인 이제 주택량 해소 차원에서 그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량 해소가 필요한 지역일 수도 있고 그런 지역인데 핵심은 마지막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사람. 역시 여기도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 국장. 그리고 국장이 하는 건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 국장 본인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있을 때 사업 승인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승인 계획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자, 사업 승인 계획 사업 계획 승인 대상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업 승인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사업 승인 계획서. 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 승인 계획서.
사업 승인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자, 요거를 첨부하고, 요 위에 뭐가 있냐면 사업 승인 계획을 좀 승인받는 거니까, 자, 사업 승인 계획 신청서죠. 신청서.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이 사업 승인 신청서를 첨부를 해야죠. 그리고 부대 첨부 관련서로 다 첨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을 하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이 국토해양부 장관은 언제까지 통보를 해줘야 될 거예요. 승인을 한다 아니면 승인을 안 한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 승인 여부를 60일 이내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된다.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통보한 경우에, 승인한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이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돼. 시도지사에게. 그래야 시도지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승인을 했을 때는, 자, 그래서 승인을 하면 반드시 승인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죠. 고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면 되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에 공보에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실어서 알린다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사업계획이 승인 고시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의무가 발생하죠. 첫 번째, 착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착공 의무. 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고시를 했으니까 이제 그 건물을 지어야죠. 주택, 아파트를. 자, 착공 의무가 발생을 하고, 착공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하면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착공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그래서 사업 주체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을 할 때는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냥 그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착공하겠다고 이제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공 의무가 발생하면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 할 때 신고를 하고 이제 착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착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경기가 아주 안 좋다든가 뭐 이럴 때, 그러면 그 착수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착공 의무는 3년 이내지만 이 착수 기간, 착공하는 기간이죠. 착수 기간의 연장. 약간 좀 늘려달라 이 얘기죠. 당장 좀 어려우니까. 그건 뭐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얼마의 범위 안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자, 1년, 그러니까 최대 1년이라는 얘기죠.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 즉 사업 주체가 착수기간 연장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신청한 걸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기간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를 못하니까 그 정당한 사유, 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착수를 못하잖아요. 예, 못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뭐 얼마 기간 동안 강제로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일단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그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얼마 이내? 그렇죠.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인 취소가 가능한데,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고시까지 다 했는데 착공 의무가 발생해서 3년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니 공사를 안 하네. 즉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업 주체가 3년 이내에 공사를 안 해. 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사업이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착공 의무가 발생해서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9강 시간이었고, 이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사업, 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